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보셨던 문제에서는 13번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목차 보시면 조직론이고요. 우리 조직의 유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유형은 다양한 학자들이 구분을 했는데 우리 블라우스콧이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제 조직론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블라우와 스콧이라는 학자가 나눈 이 조직의 유형이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2번, 3번, 4번에 보시면 뭐 파슨스라고도 있고 에치온이라고도 있고 콕스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서나 요약서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정리해두세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특히 콕스 같은 경우는 안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이 콕스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해두시고, 자, 우리는 블라우스콧을 공부할 건데요. 일단 블라우스콧은 조직을 어떻게 나눴냐면 조직에서 주요 수혜자에 따라서 나눴대요. 이거부터 하나 외웁니다. 블라우스콧은 이렇게 외우세요. 주요 수혜자가 누군지 블라우 누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빨리 네가 불어. 빨리 누군지 불어. 조직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블라우 약간 이렇게 네가 불어라 대답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보세요. 계속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된 수혜자가 누군지 블라우, 주된 수혜자가 누군지 블라우, 이렇게. 그래서 블라우스콧이 나오면 바로 주된 수혜자 이게 딱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수혜자라는 게 결국은 조직에서 혜택을 누가 받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유형은 4가지가 있어. 이거 워낙 유명한 두 문자죠. 이거 호기봉공이라고요. 호기봉공. 만약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호기봉공을 못 들어봤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정학 공부를 너무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호기봉공을 설명을 안 했다? 그럼 그 수업은 너무 빈약한 수업입니다. 사실. 자, 호기봉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플레임으로 봐보시면 첫 번째 호혜적 단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호혜라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조직원이 있고 여기에 조직원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웃고 있고 이 사람도 웃고 있고 이런 게 호혜적인 단체죠. 그 다음에 기업, 우리 사기업이잖아요. 기업체는 뭐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봉사조직, 고객한테 봉사하는 조직이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익조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예시를 잘 알아야지 나머지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거꾸로 공익조직부터 봐볼게요. 우리 공익을 다루는 단체가 이 공무원이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 경찰, 소방, 군인 전부 다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익단체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우리가 되려고 하는 공무원. 그래서 공익조직은 행정기관, 경찰, 소방, 군인을 말한다. 그럼 공익조직에서는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익조직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국민이다.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거는 뭐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기업체로 가볼게요. 기업은 사기업이죠. 그래서 뭐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업들, 삼성, LG 전부 다 사기업. 얘네가 기업체겠죠. 여기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LG, 삼성,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 회사가 돈 벌면 누가 혜택을 받나요? 당연히 사장님이죠. 그래도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요거를 주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회사의 주주,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이 돈 벌면 당연히 사장님이 돈 버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직원들은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회사의 많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돈을 번다. 이게 주된 수혜자고요. 여기도 뭐 어렵지 않고. 세 번째, 봉사하는 조직이다. 봤더니 병원은 아픈 사람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곳이죠. 또 사회사업기관, 이게 사회사업이라는 게 복지기관이죠. 이게 복지 담당하는 복지기관들, 이런 것들도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고객이죠. 그래서 주된 수혜자가 누구다?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를 제가 빼놨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못 해봐서 그래요. 학교에 보시면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학생이 있죠. 그럼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선생님들은 이 사람들이 직원이죠. 직원. 그럼 사실 학생이 안 오면 학교는 문 닫아야겠죠? 그럼 학생들이 원래 고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고객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죠. 맨날 학교에서 혼나고 두드려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도 주된 수혜자는 고객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학생이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원이고 학생은 고객이다. 이거 헷갈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호혜적인 단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 일단 종교단체가 있죠.
우리 성당, 교회, 절 이런 데 가면 서로 같이 온 사람들 서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너무 사이가 좋죠. 이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노조도 노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만나서 행복하고, 또 정당도 정당원들끼리 만나서 우리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웃고 떠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수혜자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정당이면 정당원, 노동조합이면 노동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된 수혜자가 누군지 이거 외우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공익조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봉사조직은 고객, 기업은 당연히 사장님, 마지막으로 호혜적 단체는 서로 돕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게 문제로 나왔던 거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 이제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 7급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특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먼저 공익조직부터 가봅니다.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외제적인 통제를 통해서 민주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외제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 그렇죠. 공무원들은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민주적인 장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봉사조직은 고객에 대해서 전문적인 봉사, 서비스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병원인데 병원의 의사가 서비스 능력이 없어요. 의학 지식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고객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봉사 서비스가 강조되고, 당연히 기업은 당연히 능률의 극대화, 돈벌이 잘해야겠죠. 뭐 당연한 거고. 호혜적 단체,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아주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지는데, 희한하게도 이 노동조합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집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위 꼭대기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을 텐데,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민주적이었던 노동조합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꼭대기에 권한이 집권이 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의 대빵들한테 모든 권한이 가더라. 그래서 우리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막 귀족 노조라고 해서 막 노조 위원장들 돈 엄청 많이 번다 막 이런 얘기.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로서 참여와 통제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하나 기억만 해주시자는 거죠. 노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화될 수 있다. 이걸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고, 이런 걸 잘 통제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블라우와 스콧은 주된 수혜자가 누군지 블라우 이랬을 때 봉사조직은 누구다? 병원이나 학교. 그쵸? 병원은 환자한테 봉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특히 여기는 학교 헷갈리지 말자. 왜? 한 번도 우리가 고객으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 블라우와 스콧은 무엇을 중심으로 조직의 유형을 분류했다? 주된 수혜자가 누군지 블라우. 기능이 아니고 주된 수혜자. 이걸 기준으로 호기봉공 이렇게 나왔죠. 호기봉공.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에 9까지 9급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라우 스콧에서 자, 호혜적 조직이죠. 호혜적 조직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림을 딱 그려서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얘도 웃고 얘도 웃고. 그럼 여기는 보니까 고객이 주요 수익자다? 아니죠. 고객이 아니고 여기서는 서로 도움을 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죠. 조직의 구성원들. 정당원이라든지 노조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되는 거죠. 바로 틀렸죠. 그래서 호혜 조직은 고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조직, 우리 호기봉공 했을 때 이 기업체, 기업이 사업하는 곳이니까 사업조직이겠죠. 당연히 기업은 회사 사장님,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익자다. 맞네요. 그 다음에 서비스 조직, 서비스가 봉사잖아요. 호기봉공 할 때 봉사조직. 그래서 학교도 있고 사회복지기관, 사회사업기관도 있고,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고객한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객이 주된 수혜자라고 하는 건 여기 서비스 조직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고객이 주된 수혜자죠. 마지막으로 공익조직, 이게 공무원이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경찰, 소방서, 그것도 이게 공무원이죠. 그래서 1번만 틀리고 2, 3, 4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난이도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 배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기출 중심으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